새해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습니까? 40 넘은 자식이 아직도 결혼을 안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물어봅니다. 언제 결혼하냐고, 손주는 언제 보여주냐고.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식 용돈 보태주느라 당신은 약값도 아끼고 있습니다. 혈압약 먹어야 하는데 비용이 부담됩니다. 손주 얼굴 보고 싶은데 자식은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합니다. 명절에 잠깐 보는 게 전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십니다. 어깨는 돌처럼 굳었고 허리는 펴지질 않습니다. 발목을 조금만 삐끗해도 며칠씩 붓습니다. 병원 가려고 해도 진료비 생각하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삽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밤이 되면 잠이 안 옵니다. 새벽 2시, 3시에 깨서 뒤척이다 동이 틉니다. 걱정 때문입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식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마련해 주느라 다 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국민연금 조금과 적금 몇 푼입니다. 목돈 나갈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겨울이라 난방비도 걱정입니다. 보일러를 켜야 하는데 가습이 나올 생각에 온도를 낮춥니다. 두꺼운 옷을 겹쳐 입고 이불을 덮고 버팁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작년에는 30년 지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는 않을까? 아픈 곳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잠자듯이 편안하게 떠나고 싶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처량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이번 1월과 2월은 무탈할 수 있습니다. 크게 나아지지는 않아도 최소한 더 나빠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재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당장 오늘이라도 바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1월, 2월 두 달은 탈 없이 넘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최소 2번 이상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보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메모해 두십시오. 특히 여러분이 태어난 연도에 따라 조심할 점이 다릅니다. 1948년생, 1960년생, 1972년생, 1984년생 각자 다 다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댓글에 당신의 고민을 적어 주십시오.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십시오. 글로 쓰면서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자식 걱정을 적으십시오. 건강 걱정을 적으십시오. 돈 걱정을 적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도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에게 필요한 운세가 더 빨리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나올 때마다 알려드립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1월과 2월의 흐름을 무탈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큰 복이 있는지보다는 어디를 조심하면 탈 없이 지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1월은 정리의 달입니다. 먼저 2026년 1월 GT 분들의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병오년입니다. GT에게는 조심스러운 해입니다. 특히 1월은 섣불리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작년에 못다한 일들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다이어트를 하겠다.
올해는 돈을 모으겠다. 올해는 건강검진을 받겠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 흐지부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앞서갑니다. GT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1월은 몸도 마음도 무거운 달입니다. 어제 마트에 갔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난간을 잡아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일입니다. 이제는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큰 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은 조심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집 안에서도 조심하십시오. 작년 말에 친구가 주식 하나 추천해 줬습니다. 이거 오른다고. 지금 사면 돈 번다고.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평생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큰돈 들어가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보험을 들라고 하든 투자를 하라고 하든 다 2월 이후로 미루십시오. 대신 집안 정리를 하십시오. 안방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10년, 20년 된 옷들이 가득합니다. 언젠가 입겠지 하면서 쌓아둔 옷들입니다. 이제는 입지 않을 옷들입니다. 과감히 버리십시오. 현관 신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닳아서 구멍난 신발 버리십시오. 묵은 것을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침실도 점검하십시오. 20년 넘게 쓴 이불이 있습니다. 베개도 푹 꺼졌습니다. 아까워서 못 버립니다. 하지만 낡은 침구를 새 것으로 바꾸면 기분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잠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울 것입니다. 건강도 조심하십시오. 겨울이라 몸이 무겁습니다. 허리, 다리가 특히 약합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면 무리하지 마십시오. 병원 가기 싫어도 참지만 마십시오. 작은 병을 키우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듭니다. 지금 3만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300만 원 쓸 수 있습니다. 1월은 조용히 정리하는 달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2월부터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2월부터 기운이 풀리는 운입니다. 2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 힘들었다면 2월부터는 조금씩 나아집니다. 2월은 인월입니다. GT에게 비교적 안정된 달입니다. 1월에 정리한 것들이 2월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입춘이 지나면 봄 기운이 옵니다. 아직 춥지만 해가 조금씩 길어집니다.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1월 한 달 동안 막혔던 일들이 2월 들어서면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쁜 일도 줄어듭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3개월 동안 연락 없던 자식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냥 안부 전화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합니다. 손주 사진 한 장 받습니다. 카톡으로 보낸 사진 한 장입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100번도 더 봅니다. 친구들한테 자랑도 합니다. 이런 작은 기쁨이 2월에는 찾아옵니다. 2월은 미뤄뒀던 일을 시작하기 좋은 달입니다. 건강검진 예약을 하십시오. 작년에 못 받았다면 올해는 꼭 받으십시오. 조기에 발견해야 치료가 쉬운 편입니다. 늦으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 나이에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 몸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재물운도 1월보다 낫습니다. 갑자기 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새는 돈은 줄어듭니다. 1월에 지출을 줄였던 것이 효과를 보입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10,000원이라도 늘어나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십시오. 조금씩 모으십시오. 집안 정리도 계속 하십시오. 2월에는 옷장 창고를 정리하십시오. 몇 년째 안 쓰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혹시 쓸까 싶어서 쌓아둔 것들입니다. 하지만 안 씁니다. 앞으로도 안 씁니다. 버리십시오. 필요한 사람한테 기부하십시오. 집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주방도 점검하십시오. 칼날이 무뎌진 칼이 있습니다. 손잡이가 헐거워진 가위가 있습니다. 깨진 그릇도 있습니다. 금 간 컵도 있습니다. 다 버리십시오. 낡은 도구로 요리하면 음식 맛도 없습니다. 새 칼, 새 가위로 바꾸십시오. 요리하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2월은 희망의 달입니다. 조금씩 나아집니다. 조금씩 좋아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3월은 더 좋을 것입니다. 태어난 해에 따라 조심할 점이 다릅니다. 같은 쥐띠라도 태어난 해가 다르면 운세가 다릅니다. 당신이 태어난 연도를 확인하십시오. 해당되는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1948년 무자생 쥐띠입니다. 올해 78입니다. 이제 건강이 전부입니다. 1월, 2월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삼가해 주십시오. 추운 날씨에 외출했다가 넘어지면 큰일입니다. 작년 겨울에 친구 하나가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하고 입원했습니다. 지금도 요양원에 있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다시 정상적인 몸으로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자식들이 오라고 하면 가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찾아오게 하십시오. 1960년 경자생 쥐띠입니다. 올해 66입니다. 정년 퇴직하고 몇 년 됐습니다. 퇴직금은 다 어디 갔습니까? 자식 결혼시키고 집 사주고 다 나갔습니다. 남은 건 국민연금뿐입니다. 그것도 얼마 안 됩니다. 1월, 2월은 돈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한 푼이라도 아끼십시오. 자식이 돈 달라고 하면 거절하십시오. 이제는 당신이 모을 때입니다. 자식 주느라 평생 살았습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1972년 임자생 쥐띠입니다. 올해 54입니다. 아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눈치가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당신 자리를 노립니다. 1월, 2월은 말을 조심하십시오. 회식 자리에서 술 마시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당신한테 해가 됩니다. 가족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하지 마십시오. 작은 말다툼이 큰 싸움이 됩니다. 1984년 갑자생 쥐띠입니다. 올해 42입니다. 이제 중년입니다. 직장을 옮길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시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1월, 2월은 참으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를 지키십시오. 섣불리 움직이면 후회합니다. 3월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십시오. 모든 쥐띠에게 공통으로 말씀드립니다. 1월, 2월은 크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조용히 지내십시오. 당신 자리에서 당신 일을 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갑 색깔만 바꿔도 돈이 새지 않습니다. 1월, 2월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쥐띠는 수 기운이 강합니다. 물처럼 흐릅니다. 돈이 들어오지만 돈이 나갑니다. 손에 쥐어지는 게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주황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그 색깔이 돈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재물을 흩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쥐띠한테는 검은색이 좋습니다. 남색도 좋습니다. 지갑을 바꾸시면 금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0년 쓴 지갑이라도 과감히 바꾸십시오. 작년에 친구 하나가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기뻤습니다.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지갑을 바꾸고 나서 당첨됐다고.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지갑 하나 바꾸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10,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지갑 안도 정리하십시오. 영수증이 가득합니다. 몇 년 전 영수증도 있습니다. 다 버리십시오. 기한 지난 쿠폰도 버리십시오. 카드만 남기십시오. 현금도 딱 필요한 만큼만 넣으십시오. 지갑이 두꺼우면 돈이 잘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통장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서쪽 방에 있습니까? 남쪽 방에 있습니까? 동쪽으로 옮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고가 있으면 동쪽 벽 쪽에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이 재물 방향입니다. 돈 쓸 일이 있으면 날짜를 보십시오. 1일, 6일, 11일, 16일, 21일, 26일이 좋습니다. 이날 통장을 만들면 좋습니다. 이날 보험을 드시면 좋습니다. 이날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일, 12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날은 돈이 나가는 운입니다. 1월, 2월은 투자하지 마십시오. 주식 사지 마십시오. 부동산 사지 마십시오. 저축하십시오. 조금씩이라도 모으십시오. 10,000원이라도 좋습니다. 통장에 넣으십시오. 그것이 쌓이면 목돈이 됩니다.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합니다. 30년 지기입니다. 하지만 거절하십시오. 빌려주면 못 받습니다. 친구도 잃습니다. 2월까지는 절대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건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월 겨울입니다. 기운이 약해집니다. 쥐띠는 북쪽과 연관이 있습니다. 머리 방향이 중요합니다. 밤에 잠을 잘 주무십니까? 새벽에 깹니다. 2시, 3시에 눈이 떠집니다. 다시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옵니다. 뒤척이다가 동이 틉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무겁습니다. 온몸이 쑤십니다. 이런 날이 반복됩니다. 풍수적으로는 침실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베개 방향을 북쪽이나 동쪽으로 두는 것이 풍수적으로 좋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참고 사항일 뿐이며 근본적인 수면에 지속적인 문제가 있다면 전문의 상담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을 보십시오. 휴대폰이 있습니다. 시계가 있습니다. 전기장판 선도 있습니다. 전자파입니다. 수면을 방해합니다. 모두 머리에서 멀리 하십시오. 최소 1m는 떨어뜨리십시오. 거울도 치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이 길을 흐트러뜨립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 뚝뚝 소리가 납니다. 관절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돈이 아까워 문제들 더 키울 수 있으니 미리미리 정형외과를 방문해서 더 큰 병을 미연에 방지해 주십시오. 추운 날 외출할 때는 무릎 보호대를 하십시오. 양말도 두껍게 신으십시오. 찬바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추운 날 외출 시 보온에 신경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계속된다면 전문의 진료가 우선이니 이 또한 참고하십시오. 저녁마다 족욕을 하십시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십시오. 15분이면 됩니다. 저녁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은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도 잘 옵니다. 소금을 조금 넣으면 더 좋습니다. 찬 음식은 삼가해 주십시오. 냉장고에서 꺼낸 것 바로 먹지 마십시오. 상온에 두었다가 먹으십시오. 따뜻한 음식이 좋습니다. 과식하지 마십시오. 소식이 보약입니다.
건강검진 예약하십시오. 2월 안에 받으십시오. 돈 아깝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거리를 두십시오. 인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좌우충해입니다. 말띠와 조심하십시오. 말띠 친구 친척이 있으면 1월, 2월은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30년 친구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친했습니다. 오늘 연락이 끊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때문입니다. 100만 원 빌려줬습니다.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런 일이 1월, 2월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설날이 다가옵니다. 친척 모임이 있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하지만 가야 합니다. 가서 무슨 말을 들을까요? 자식 결혼은 언제 시키냐고, 손주는 언제 보여주냐고, 돈은 얼마나 모았냐고, 집은 얼마짜리냐고,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솔직히 말합니까? 자식 취직 안 됐다고, 돈 없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조용히 있으십시오. 듣기만 하십시오. 대답하지 마십시오. 말을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 말이 돌고 돌아서 소문이 됩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대기업 다닌다고, 손주가 명문대 간다고, 자기는 돈 많다고,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괜히 당신 처지가 초라해집니다. 그런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전화 와도 받지 마십시오. 모임 있어도 가지 마십시오. 입 가벼운 사람도 조심하십시오. 오늘 들은 말을 내일 다른 사람한테 다 떠듭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건강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소문나서 창피당합니다. 새해 모임 초대 받았습니까? 가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정말 가야 합니까? 안 가면 안 됩니까? 가기 싫으면 거절하십시오. 핑계 대십시오. 몸이 안 좋다고 하십시오. 괜히 갔다가 기운만 빼고 돌아옵니다. 전화도 조심하십시오. 오랜만에 전화 옵니다. 반갑습니다. 안부 묻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돈 이야기 꺼냅니다. 빌려달라고 합니다. 투자하라고 합니다. 끊으십시오.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 목소리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확인하십시오. 가족끼리도 조심하십시오. 배우자한테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자식한테 간섭하지 마십시오. 1월, 2월은 말 한마디가 큰 싸움이 됩니다. 참으십시오. 이 노승이 이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40 넘은 자식 결혼 못 시켜서 마음 아프신 분들, 명절 때마다 친척들 눈치 보느라 괴로우신 분들, 그 마음 이 노승이 다 압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당신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인연이 있습니다. 자식의 복은 자식이 타고났습니다. 당신이 애태우고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걱정을 내려놓고 당신 건강부터 챙기십시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기도로 올리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평생 모은 돈이 얼마 남지 않아서 불안하신 분들, 목돈 나갈 일 생기면 어쩌나 하루하루 조마조마하신 분들, 약값 아껴가며 사시는 분들, 그 답답한 마음 이 노승이 다 압니다. 하지만 큰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새는 돈만 막으십시오. 조금씩이라도 모으십시오. 10,000원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쌓이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투자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두려우신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는 분들, 병원 가기가 무서운 분들, 요양원 가기 전에 조용히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두려움 이 노승이 다 압니다. 하지만 늙고 병드는 것은 누구나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하루하루 무탈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잠들었다가 내일 아침 눈 뜨면 감사한 일입니다. 밥 먹고 걷고 숨 쉬는 것이 다 복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서 외로우신 분들, 말 상대가 없어서 하루 종일 TV만 보시는 분들, 혼자 밥 먹기가 서러운 분들, 그 외로움 이 노승이 다 압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분들이 당신과 같은 마음입니다. 댓글에 당신 마음을 적으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1월과 2월 2달을 위해 기원합니다. 탈 없이 지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큰 병 없기를 기원합니다. 목돈 나갈 일 없기를 기원합니다. 자식한테서 좋은 소식 듣기를 기원합니다. 밤에 편히 주무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침에 가뿐히 일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무탈하십시오. 이 노승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